선동열 최동원을 제치고 대한민국 최초의 백승 투수, 뛰어난 완급 조절로 상대를 요리했던 투수, 5년 연속 평균 200이닝 이상을 던질 정도로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던 꼴뚜기 김시진 감독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야구에 관심이 없었던 김시진은 우연한 기회로 야구를 접하게 되었고, 포항중 재학 시절부터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구 상고로 진학해 영혼의 배터리 이만수와 호흡을 맞춰 활약을 했고, 이만수의 타격과 김시진의 투구가 합쳐진 대구 상고는 단숨에 전국 강팀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후 전국구 스타로 치열한 스카우트 전쟁 끝에 영혼의 배터리 이만수와 같이 한양대로 진학,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1977년 니카라과에서 열린 대륙간컵에서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첫 세계대회 우승을 기록하며 주가를 올렸던 김시진은 1978년 한미 대학야구 친선 경기에서 뛰어난 피칭으로 다시 팀을 정상으로 올려놓았지만, 1980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어깨 부상으로 인해 엔트리에 들지 못해 재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1년 한양대를 졸업하고 아마야구팀인 포항제철 야구단에 입단하려 했으나 어깨 부상으로 계약금을 깎으려고 들자 기분이 상해버린 김시진은 차라리 군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로 가자 라는 생각으로 육군 경리단에 입대.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 참여하여 한국을 세계 정상으로 올려놔 병역 혜택을 받나 싶었으나, 당시 군인 신분으로 참여했기에 특례를 받지 못하고 병장 만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83년 고향팀 삼성 라이온즈의 1차 1순위로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단을 하면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입단 첫해 삼성의 마운드를 책임지며 토종 에이스로 활약해 시즌 성적 17승 12패 2.5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리그를 씹어먹기 시작했고, 1984년 황금박쥐 김일훈과 원투 펀치를 이뤄 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철안의 최동원이 버티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삼성은 에이스 카드인 김시진을 1차전에 꺼내며 승리를 장담하였으나 최동원에게 완봉패를 당하게 되었고, 3차전 다시 김시진이 출격하여 7회까지 호투를 이어나갔으나 홍문종의 타구를 맞으며 부상으로 인해 강판되자마자 이어 올라온 권영우의 블론 세이브, 시리즈 전적 3대2로 앞선 6차전 시리즈를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등판을 하게 되었고, 신나게 두들겨 맞으며 한국 시리즈 2패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최동원 시리즈로 롯데 우승으로 끝나며 씁쓸하게 준우승에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985년 김일윤과 함께 각각 25승씩 총 50승을 합작하며 삼성의 첫 통합 우승으로 팀을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았고, 시즌 성적 47경기 25승 5패 10세이브 10완투 2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투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진은 다승 탈삼진 승률에서 1위를 달성해 명실상부 라이온즈의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김시진은 이런 사진을 찍으며 선동열의 18번, 최동원의 11번을 더한 김시진의 29번을 달며 최고가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그렇게 1986년 지난해 269와 3분의 2이닝을 던진 피로감 때문이었을까요? 다소 부진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11 완투를 하며 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시즌 성적 16승 6패 3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지나친 혹사를 당했던 김시진이었기에 그에 진출한 가을 야구에서는 엄청난 부진을 하게 되었고, 혜택 타이거즈와 펼쳐진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3패를 당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1987년 KBO 최초 개인 통산 첫 100승을 달성하며 골든글러브를 수상해 다시 한번 최고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나, 또 한국 시리즈에서 2패를 혼자 해버리며 팀의 우승을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1988년 선수협 파동으로 인해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을 하게 되었고, 그럭저럭 활약 끝에 쓸쓸하게 은퇴해 정든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후 대구 상고 은사였던 정동진 감독의 부름을 받아 태평양 돌피스의 투수 코치로 부임. 하지만 팀이 현대로 인수되며 현대의 투수 코치로 부임했고, 수경 언니 김수경, 조용준, 현대의 마지막 신인왕 오재영, 신철인, 황두성 등등 많은 투수들을 키워내며 투수 전문가로 명성을 쌓게 되었지만, 선수들에겐 동양인에 어울리지 않는 하체 위주의 피칭을 요구했고,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로 두뇌파 피처를 만들려 노력했으나 선수들의 제구를 잡는데 좋은 코칭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한 투수들과는 달리 자완의 폼은 일관되게 만든다는 평가가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07년 현대의 감독이었던 김재박 감독이 LG 트윈스로 이적을 하면서 현대 유니콘스의 마지막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과거 야구 교육인인 스타 선수가 위대한 감독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라는 말처럼 팀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타자들에게 번트를 요구하며 번번이 작전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년차 감독들이 그러하듯
투수 관리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거듭할수록 가을 야구에 근접한 팀을 하위권으로 내렸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재정난으로 인해 현대 유니콘스가 해체되면서 강우 현대의 마지막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야인 생활을 하며 야구 공부를 했고 2009년 넥센 히어로즈의 감독으로 부임하며 에이스 이현승과 강력한 방망이를 앞세워 4강을 노렸으나 시즌을 6위로 마감하며 내년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팀의 주전 중견수 이태근이 LG로 38억에 팔려나가는 걸 시작으로 팀의 주축 선수였던 이현승이 두산에 30억에, 장원삼이 삼성으로 35억에 줄줄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원투펀치와 주전 중견수 없이 시즌을 시작해 강제 리빌딩으로 유망주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하위권에선 벗어나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2010년 7위를 기록해 다시 올라갈 준비를 했던 넥센은 하나에게 15억을 받으며 마일령을, 롯데에 39억을 받으며 황재균과 고원준을 넘겨주게 되었고, 팔 수 있는 유망주는 모조리 트레이드되며 구단 생명을 연명하였고 2011년 결국 쓸만한 선수 없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최고의 트레이드를 한 건 하게 되는데 바로 대한민국의 4번 타자인 박병호를 팀 내 핵심 불펜 투수였던 송신혁을 대가로 15억을 얹어받으며 전력을 보강, 의기소침해 있던 박병호를 믿고 꾸준히 4번 타자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2년 신고 선수로 입단한 신인왕 덕원창과 20홈런을 때려낸 강정호, 그리고 MVP로 올라선 박병호와 27승을 합작한 외국인 선발 듀오까지 보유한 강팀이었으나 귀신같이 6위를 기록하며 가을 야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넥센에서 책임을 물어 재계약에 실패를 하였고 2013년 야구의 메카 부산 롯데자이언츠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고 우승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를 했으나 대한민국 최초 100승 투수, 큰 경기에만 약했던 새가슴으로 유명했던 투수, 화요일만 되면 패배하는 징크스를 가진 감독, 폭격기 더하기 철하는 꼴뚜기, 여러분들이 알아야 했던 꼴뚜기 김시진 감독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김시진 선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선수는 누가 등장할지 궁금하신가요? 여기 한 명의 실루엣이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수축.